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코스피 지수 먼저, 여기 너무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되고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식을 오히려 사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월 말, 2월 초에는 제가 이때 방송을 했어요. 이때 음봉이 떨어진 날 오후에 영상을 남겨서 이날이죠. 제가 이날 그 영상을 캡처해 왔는데 이날 제가 코스닥 자리가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왔고 이제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캔들까지 그렸습니다. 이날 이 장대 음봉 다음날 밑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오면 그게 바닥 캔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다음날입니다. 목요일날 2월 1일 목요일날 밑꼬리 달린 양봉 캔들이 나오고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확인을 했어요. 이때 뭐라 그랬냐면 코스피의 이때 모습이 지금 코스닥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먼저 낙폭과대에 왔다가 돌아 나갔고 코스닥은 사실은 좀 덜 빠졌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다가 뒤늦게 내려와서 바닥을 찍는 낙폭과대 구간에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코스피는 추가 반등이 잘 나왔고 사실은 이 이후에 그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정책, 증시 부양책 이슈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먼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코스닥은 그 당시에 이런 흐름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코스피가 미리 올라가 있어서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저 PBR주, 자동차, 은행, 보험, 지주사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코스닥은 급락해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히려 저는 뭐라 그랬냐면 코스닥에 오히려 기회가 있어 보인다. 코스닥 쪽의 낙폭과대주들 특히 AI와 AI 반도체랑 연관된 성장주들이 많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회를 잡으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괜히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저 PBR주들은 좀 조정이 나오면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드렸는데 결국에는 코스피도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지난주 연휴 전 목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계속 떨어지는 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럴 일도 없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전개가 되면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책을 내놔야 될 정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상이 잘 맞아 떨어져서 다행히 이런 코스에서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1월 말 수요일 영상에서 제가 요 메모했던 내용 그대로 이거 가져온 거거든요. 코스피 먼저 낙폭과대에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조금 관망세가 있다. 잘 버티던 코스닥이 뒤늦게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을 했다.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기회란 얘기죠. 팔란 얘기가 아니고 낙폭이 너무 과하다. 매수 기회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미증시는 신고가 랠리 중에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증시는 사실은 어저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고요. 저 PBR주 테마는 주도 테마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시장의 한 축으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주도 테마가 돼서 다른 성장주 테마들을 부러뜨리고 이쪽이 시장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주도 테마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가 1월 말에 미리 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그 당시에 저가 매수 보유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에코프로 그룹 특히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중요하죠. AI 및 반도체 쪽 이쪽이 사실은 연초 장세에서 좀 과도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퀄리타스 반도체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1월 말에 빠르게 과열을 해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다.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는 매수하기 좀 부담이 됐지만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왜? 저 PBR주로 수급이 확 쏠리면서 이 성장주, 반도체 쪽 AI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보시면 제주 반도체도 이렇게 1월 달에는 급등했을 때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1월 말 2월 초에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한 40% 정도 그러니까 38,000원까지 찍었던 이 대장주 주도주가 22,000원대, 2만원 초반대까지 왔거든요. 한 40% 정도 급락을 했는데 기회로 볼 수 있는 자리죠. 충분히. 오히려 거기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가온칩스 이렇게 올라갈 땐 따라가기 힘들지만
마침 1월 말 2월 초에 저 PBR주로 수급이 확 쏠리면서 이쪽에서 발작 현상이 일어나서 급락을 했거든요. 가온칩스도. 이런 자리가 기회였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오센 같은 종목도 상승 1파, 2파, 3파 이렇게 파동이 3번 정도 크게 나오면 여긴 따라가기 힘들어요.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매수해봤자 먹을 수익률이 작고 혹시나 물리게 되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와서 15,000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9,000원대까지 왔거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조정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자리였죠. 2월 6일날 화요일날 매수를 했고 이틀 만에 급등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뭐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자리가 기회였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관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스피는요,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 매물을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여기가 박스권 저항이잖아요. 박스권 상단 저항. 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저께 여기 근처에 왔다가 오늘 미증시 하락하면서 같이 밀리긴 했는데 요게 이제 조정이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소화할지 이건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시장이 바로 뭐 뚫고 급등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섣부르고 조급한 관점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좀 매물 소화,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그냥 인정하고 보시면 마음이 편해요. 여기서 좀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눌림목 성격의 조정을 소화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V자 급반등으로 낙폭과대가 회복이 됐습니다. 정상화된 거죠. 여기서는 비정상이었고요. 이제 정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갈 자리는 있어 보이네요. 비교했을 때. 그래서 코스닥이 물론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이런 전고점 자리를 바로 돌파해서 코스닥 900선 안착을 빠른 시일 내에 노리는 거는 조금 무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화는 됐고요. 이제부터 여기서는 너무 성급하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큰 승부수를 띄울 자리는 일단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조정 소화하면 더 간다고 봐요. 코스피도 저는 여기 넘어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앞으로 이 전고점은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여러모로 현명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증시는 신고가 랠리 중에 조정 가능성 존재, 이거 그대로입니다. 뭐 조정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조정 받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건 힘들고 이렇게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해서 추세가 깨지고 무너지면 이거는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여기서 계속 가야만 한다? 그거는 좋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가는 거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큰 부작용, 더 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미국이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여기서 뭐 미국처럼 이렇게 급락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원체 못 올랐고 여기서 과도한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좀 조정받더라도 우리는 좀 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덜 빠질 가능성. 2차전지 쪽 저가 매수 보유 관점, 저는 그대로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뭐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LG엔솔, 삼성 SDI 등등 지금 아직은 시장의 주도 섹터로 보긴 어렵지만 조금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자, 에코프로를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가 전저점이잖아요. 이런 전저점 자리가 계속 지켜지다가 이탈이 되면 급락이 나옵니다. 여기 이탈됐죠? 이렇게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 매물이 나오면서 한번 시세가 레벨 다운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레벨 다운 된 다음에 반등 시에 여기를 저항으로 확인하고 이탈된 지지선을 저항으로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 저점이 깨지면 이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다시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에코프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 이탈된 자리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 안착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보시면 요 이탈됐던 자리 그리고 돌파했던 이 자리를 장중 지지선으로
확인하고 밑꼬리가 달렸다. 네, 그리고 거래량은 여전히 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면 여기가 속임수형 흔들기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여기를 안착해서 추세 회복,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기술적 분석상 정석입니다. 네, 에코프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에코프로 BM도 좀 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네, 대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이 중심을 잡아주면 대부분의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은 네, 양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네,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어요. AI 반도체 쪽은 다시 단기 과열 국면에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이거 과열이 해소됐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또 달라졌어요. 네, 분할 매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됩니다. 과열 국면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물론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정확한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더 가더라도 결국에는 한번 눌리면서 조정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 다시 이 반등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팹리스 쪽에서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디자인하우스 쪽 이런 종목들도 이런 자리는 괜찮았어요. 이런 자리는. 근데 이제 이런 자리 위는 너무 과열 부담이 크죠. 이런 자리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 굳이 막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세요. 조정을 봐야 되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덥석덥석 매수하는 게 아니고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좀 시장보다 약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면서 공략을 해야 되지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외에도 네오셈 이런 것도 지금 전고점이잖아요. 네, 이렇게 전고점 자리에서 뭐 조금 더 돌파했다 내려올지 뭐 여기서 꺾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자리는 쫓아가면 별로 먹을 게 없는 자리입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렇게 2단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여기를 바로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단기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네,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고요. 여기까지 바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갈 수도 있지만 설령 간다고 해도 강력한 저항이고 여기까지 못 가고 밀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퀄리타스 반도체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충분히 체크하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그리고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반도체 AI 반도체 계열, 팹리스 계열의 대표적인 대장주들을 쭉 봤을 때는 이제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분할 매도 관점에서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지금 온디바이스 AI부터 해서 반도체 팹리스 쪽이 굉장히 시장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단기 과열권에서 쉬어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은 다른 섹터, 다른 테마에서 또 새로운 수익률 게임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대안을 찾아낼 겁니다. 네, 그게 2차전지 쪽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관심주 후보를 찾아봐야 되는데 AI 소프트웨어,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못 갔어요. 그리고 VR, XR, 메타버스 쪽 아니면 로봇 테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뭐 로봇이랑 같은 파츠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우주항공 쪽.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또 한번 꿈틀꿈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쪽으로 테마가 순환매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대장주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쪽, 2차전지 쪽 매매할 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도 많은 종목이 있고 AI 반도체 섹터 안에도 많은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제일 덜 올라오고 제일 안 올라가고 제일 힘이 약하고 제일 거래량이 작은 종목을 매매하면 별로 재미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강하고 제일 거래량이 크고 제일 시세를 주도하는 종목 위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설령 물리더라도 대장주에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주 반도체 보세요. 물리더라도 여기서 매매하면 탄력적으로 올라오죠. 물리더라도 네오셈에서 대장주에서 매매했으면 이거 CXL 대장주잖아요. 대장주에서 매매했으면 물리더라도 올라오고 안 물렸으면 큰 수익 납니다. 가온칩스 대장주에서 매매하면 물리더라도 다 수익 나오고 큰 수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소프트웨어나 뭐 이쪽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안 올라간 종목을 보지 마시고요. 그 잘못된 습관입니다.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대장주가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계열이 되겠죠. 아니면 최근에 뭐 더존 비주얼 같은 종목들도 약간 대장주 후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이 정도 보시는 게 대장급이고요. 그 다음에 VR, XR 이런 쪽을 본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뉴프렉스, 코세스, 하이비전 시스템, 뭐 나무가 이런 종목들이 대장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섹터 테마를 볼 때 그 안에서 대장주가 어디인지, 가장 강한 상승률, 강한 거래량을 나타내는 종목이 어딘지를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그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꼭 대장주가 좀 부담스럽다면 2등주 하세요. 2등주. 그러니까 1등 대장 아니면 2등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뭐 4등, 5등, 6등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에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지금 VR, XR 시장이 새롭게 개화되고 있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왔는데 이게 또 하나의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세스, 뭐 뉴프렉스,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후보군들, 관심 종목들을 제가 추려 드렸었거든요. 보시면 이 종목들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 이후에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 거래량도 들어왔고 앞으로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세스는 제가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지난 1월 말 2월 초에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면서 조금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 어느 정도 회복이 나왔고요. 오늘 보니까 시간에 또 급등했더라고요. 네, 시간에 급등해서 아마 내일 뭐 19,000원대, 2만원 근처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적절히 했다면 수익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프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프렉스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도 조정이 나오면 볼만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조정을 소화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뉴프렉스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차트를 항상 여러분들이 길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난 전고점이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한 겁니다. 돌파를 하니까 급등을 했다가 이제 바로 계속 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중요한 변곡점이 또 한번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좋은 종목, 관심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종목들을 그냥 아무 때나 막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맥점 자리를 잘 찾아서 좀 분할 매수, 그 근처에서 정확하게 딱 어떤 자리를 너무 기다리면 그런 자리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 그런 자리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노리면 평균 가격이 잘 맞춰지고 확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잖아요. 여기를 여러 번 저항으로 확인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또 급락이 나왔던 그런 자리가 이렇게 강하게 빵 돌파되면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거래량도 들어왔고, 근데 이런 데서 무작정 쫓아가면은 물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과격한 패턴이 나왔어요. 너무 좀 과할 정도로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행히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금 신고가 추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뉴프렉스, 코세스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코세스, 뉴프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점이 있는 게, 다른 일반 테마주, 다른 뭐 로봇이라든지 뭐 AI 관련주처럼 실적이 없고 적자 종목이 아니고요. 다 실적이 우량해요. 흑자를 내고 있고,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자본 총계 대비 뭐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저평가된 매력도 있고요.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서 밸류업 프로그램,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확대돼서 코스닥 쪽도 이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서도 관심 있게 볼만한 근거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로봇에서는 뉴로메카, RS 오토메이션, 아진 엑스텍 이런 종목들 오늘 보니까 차트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보시면
자, 뉴로메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3번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요거 좀 이상한 거죠. 3번 여기를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여기 지금 21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나중에 여기가 다시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번째에서는 돌파될 가능성도 있어요. 뭐 100% 무조건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볼만한 로봇 섹터에서 관심 있게 볼만한 후보군이고 뭐 내용도 충분히 좋고요.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도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강한 거래량으로 1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차트를 깼죠. 차트를 깨서 손절 매물을 유도시키고 1월 말 2월 초에 코스닥 뭐 급락할 때 맞춰서 그리고 나서 이게 급등하면서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기술적 차트 분석 관점에서 굉장히 맥점 자리죠. 로봇이라기보다는 약간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아진엑스텍도 그런 관점에서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강한 거래량으로 시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다가 이거 엎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보통 개인들이 손절매하기 쉬운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는 좋아 보이죠, 차트가. 아주 차트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차트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거 참지 못하고 매도합니다. 매도하거나 이제 올라오면 그냥 팔고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더 올라와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등 주고 빠질 종목이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만 해도 벌써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다. 흐름이 속임수를 주고 돌려내는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스트 소프트, 더존 비주온. 아까도 말씀드린 종목인데, 자, 이스트 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 테마에서 사실상 거의 대장급이라고 봐도 돼요. AI 휴먼 관련된 모멘텀과 보안 관련된 모멘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문제는 얼마 전에 여기서 급락이 나올 때 거래가 좀 실려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가 없이 이렇게 거래가 감소하면서 떨어졌으면 이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원래. 반도체로 가서 볼게요. 이렇게 네오셈처럼 주가가 급등했다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없이 떨어지잖아요. 거래가 없이 낙폭과대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런 종목들은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좋은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거래가 터지고 있죠. 위에서 터지고 있죠. 근데 이스트 소프트가 조금 아쉬운 것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하락할 때 거래가 좀 실려서 내려왔다는 거.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탄력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관심 있게 보고만 있고요. 아직 매매를 가담하고 있진 않은데 앞으로 조정이 좀 더 잘 소화되고 혹시나 쌍바닥을 만든다거나 하면은 관심을 두고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는 좋은 종목이고 내용이 좋아서 그 다음에 더존 비존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눈에 띄는데 이게 보시면 1차 급등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빠지죠. 심지어 1월 말 2월 초는 아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특히 이런 개별성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주가가 뭐 하루 이틀 흔들린 거 빼고는 굉장히 강하게 받아내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물론 조금 부담되는 자리긴 한데요. 여기서 뭐 무작정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 여력, 한 번 더 접었다 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탄력적인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고점인데 이런 자리가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넘어가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도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장 상황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가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가끔씩 체크해 드리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은 더 이상 줄지도 않고 크게 늘지도 않는 선에서 뭐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아주 화랑장으로 갈 정도의 수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 빠져나가는 수급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값에서 중소형 테마 장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유동성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를 보면 신용잔고가 다시 내려왔죠, 최근에. 이거 좋은 시그널입니다. 신용잔고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혹시나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 조정에 그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시장 조정이 생각보다는 깊게 나왔지만, 요 지수죠, 요거.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에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용이 이렇게 작은 위치에서는요, 앞으로 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흐름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밸류어 프로그램. 이달 중에 확정된다. 이런 뉴스가 이제 있죠. 자, 2월 중에 우리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증시 밸류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뭐 대충 밑그림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증시의 재평가, 상승세를 좀 이끌어내겠다, 이제 그런 의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PBR이 낮은 종목, 저평가된 종목만 주가를 올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정부의 의지가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증시 밸류어 프로그램의 목적이 저 PBR주의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증시 밸류에이션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도 당연히 올려야 되고,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들도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결국 뭐예요? 지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를 앞으로 뭐 3,000, 4,000으로 올리겠다. 코스닥 지수를 지금 뭐 800선, 700선에서 앞으로 1000선 이상 올리겠다. 이게 정부의 목적이 돼야지, 한쪽을 죽이면서 한쪽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고평가된 종목을 죽이고 저평가된 종목을 살린다고 해서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지난 1월 말에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과민 반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종목은 앞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종목은 안 올라가죠. 아무리 정책이 좋고 뭐 증시 부양을 한다고 해도 적자를 보거나 뭐 성장성이 완전히 꺾였거나 그런 종목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종목까지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자료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이런 비슷한 증시 부양책을 시도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일본의 프라임 지수, 스탠다드 지수, 그로스 지수라는 3대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본이 2023년도 상반기에 이런 증시 부양책을 냈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의 이 3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되는데, 프라임,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예요. 스탠다드,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로스 지수는 이제 벤처기업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넥스, 잘 보진 않죠. 이런 식으로 프라임은 코스피랑 비슷한 시장이고요, 스탠다드는 코스닥이랑 비슷한 시장이고, 그로스는 코넥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은 프라임이랑 스탠다드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큰 그림을 보시면 둘 다 올라갔죠. 프라임도 올라갔고 스탠다드 지수도 올라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뭐 수익률 격차는 있는데 방향이 반대로 가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과 똑같이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굴곡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상승장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매크로상 중대한 악재와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매매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차트 관점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했으니까 앞으로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